기호 1번 해양건축 정성우라고 합니다. PM이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선 한 4분 정도 영상을 보시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격적 설계로 여기가 그 서쪽 상업가로인데요. 썬큰입니다. 지하로 돼 있어서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편리하고 프라이버시는 확실하게 단지의 가장자리에서 만나는 저희 건너편에는 보행교가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지 않는 사람이 다니는 다리죠. 쾌적함에 품격을 더하고 스탠더드와 유니크한 멋이 조화를 이룬 외관. 한강을 배경으로 풍부한 입지 공간에 둘러싼 여기는 단지. 중앙 집중형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전세대 한강뷰, 전세대 남양배치의 기적. 압구정로에서 시작한 저기 떠 있는 건축물은 음악홀이고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트센터와 단지 중심의 센트럴 스퀘어를 넘어 한강로 이어지는 공간의 흐름은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여기는 중앙형 커뮤니티 센터가 지하인데 썬큰 가든이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장소, 사람, 역사에 대한 심도 깊은 감성으로 여기는 저희가 제안드리는 뉴 압구정입니다. 단지 전체를 감싸는 숲과 그 사이로 어우러진 시냇물은 한강의 기억을 새기고 큰 공원을 완성합니다. 여기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20층 내외의 수변 디자인 특화 구간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한강을 즐기는 리버뷰 특화 커뮤니티. 수평을 넘어 수직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컨셉의 공원까지. 압구정 부문 역사와 유산 위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특별함으로 명작을 창조합니다. 여기 아트리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공중 정원이고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하는 다양한 컨셉의 주거 공간. 서울에서 가장 높은 75층 고도에 펼쳐진 인피니티 풀과 67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석양. 공간 속의 자연. 거실과 식당과 주방이 한 공간에 있고 세 면이 연속된 파노라믹 뷰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라이프 하이그로브 압구정은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될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정의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야드, 시카고의 미시간 애니뉴, 그리고 서울의 하이그로브 압구정입니다. 장소와 사람과 역사의 분석을 기반으로 시대를 초월한 명품 단지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유산 하이그로브 압구정. 기호 1번 해양건축.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해양건축의 정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빨리 지어줘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단합이 잘 되시면 사업 시행가도 빨리 나고 이주 철거하고 공사해서 빨리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아, 기간이요? 예,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당선이 되면 바로 조합원 선호도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평형이나 주차 대수나 항해나 조망에 대한 조건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진행을 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이제 진행할 건데
2023년이 지금 현재니까 2023년도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05년도에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계획, 이주 철거도 이제 빨리 되면 그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5년 말 26년 초쯤에는 잘만 하면 착공을 할 수 있고 2030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사실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단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해서 하면은 처음에 저희가 계약하면요 바로 사업 시행인가 나라고 하시거든요. 저희는 다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의견이 분분하셔가지고 사업 시행인가만 뭐 5년 6년 걸리고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가이드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단합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설계안에 반영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단합하실 수 있는 저는 그런 모멘텀이 저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설명을 할까요? 우선 해양 건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다해의 눈 안자인데요. 영국의 빌딩 디자인이라는 잡지에서 매년 세계 100대 설계사무소를 발표를 합니다. 저희 해양 건축은 2023년도에 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전 세계 7위고 아시아 2위, 국내 1위입니다. 그리고 저희 해양 건축은 설계 인원수가 독보적으로 많은 932명으로 1위입니다. 2위는 547명이고요. 설계 인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압구정 3구역은 땅이 매우 넓습니다. 설계할 요소도 많고 장기간 갈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에는 설계 인원을 원활히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인원수도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명품 단지 설계를 위해서 건축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조경, 경관까지 모든 분야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특화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디자이너와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창의공항의 주얼 아시죠? 그리고 뉴욕에 있는 9.11 메모리얼, 그 공원을 설계한 피터 워커, 그리고 런던 베이스의 리조트 호텔 전문가, 저희가 나중에 단위 세대를 보여드릴 건데요. 호텔 분위기가 납니다. 뉴욕 허드슨 야드의 베셀이나 청담동에 있는 메종드 루이비통 같은 그런 경관 조명 디자인을 아주 잘하는 분과 저희가 협업을 했습니다. 하이그룹인데요. 높은 이제 숲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림픽대로와 우리 단지가 레벨이 같습니다. 현재는 구현대 아파트가. 그래서 올림픽대로가 0레벨이라고 한다면 덕계공원은 8m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단지를 8m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덕계공원 건너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단지가 가로보다 8m가 높으니까 가로에서 단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안전한 단지 환경이 되었고요. 이 가운데 보시면 인상적인 이런 가운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중앙 집중형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단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가운데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야지만 균일한 접근성을 갖고 거기에 시설들이 모아져 있어야지 이용하기도 편하시고 관리도 용이하고 관리비도 적게 듭니다. 기존 아파트 평형 배치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강이 잘 보이는 세대가 있고 남향이 잘 보이는 세대가 있는데, 저희는 이 두 가지 내용은 당연히 충족시켜드리고, 상대적으로 한강이 덜 보이거나 남향이 아니신 분도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는 한강 조망이 20%, 남향 배치가 80%인데 100% 한강 조망, 100% 남향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공간에서 한강을 보고 남향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실, 식당에서 봐야지만 부동산에서 인정받는 한강 조망, 남향 배치입니다. 만약에 작은 방에서 남향이다,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 안과 상대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대1 제자리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설계를 하긴 했지만은 52평이 52평으로 가거나 52평이 60평으로 간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 단지가 있고 용적률도 다르고 토지 지분도 다릅니다. A 단지는 52평이 50억일 수 있고 B 단지는 52평이 40억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계신 그 세대가 나중에는 종전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매겨질 것이고 새로운 아파트의 종후평가 내용에 따라서 내가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받든지가 결정나는 것이지 이건 가치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3개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 50동 정도 되잖아요. 13개 동이니까 동간 거리가 넓고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되고 단지 마당이 넓습니다. 저희는 6만 평의 큰 공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강이 다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전체 세대 중에 80%가 한강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것도 좋지만 바로 앞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를 한강변에 배치했고요. 그래서 현재 한강 조망이 되시는 세대는 당연히 그쪽에 배치를 해 드릴 것이고 나머지 한강이 보이지 않는 세대 중에 75%는 한강의 직면에서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세대도 한강이 보입니다. 사이사이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쪽이 한강이고 남쪽은 밑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은 주동을 어떻게 해서 배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위 세대 개발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러한 계획 내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한강이 보이는 것이고요. 빨간 부분은 남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실과 식당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한 집에서. 그리고 이 구역이 DA가 당선이 됐잖아요. 이제 49층으로 이제 세워질 건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은 한강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이 한강이 보인다는 전제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주동평면인데요. 거실과 식당과 주방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당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1의 거실화가 됐고 예전의 거실은 응접실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실과 식당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공간도 넓어지고 활용성도 좋고 여러분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기가 수월하십니다. LDK가 같이 묶여져 있고 3면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2면이 한강이고 1면이 남향이고요. 여기는 2면이 남향이고 1면이 한강입니다. 여기는 한강 남향이고요. 이런 단위 세대만이 거실과 식당에서 한강도 볼 수 있고 남향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3면 개방이 되다 보니까 2면이 발코니일 뿐만 아니라 1면이 더 추가로 발코니가 돼서 서비스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은 구조와 피난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센터 코어로 합니다. 척추가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각각이 거동을 해서 그 사이 공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크랙이 생길 수도 있고 보강을 하다 보면 공사비가 늘고 공용 면적이 늘고 전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과 상대사 안을 잘 살펴보셔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단이 2개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한쪽 계단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반대편 계단으로 갈 수 있는 양방향 피난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난층을 만들었는데 계단이 하나밖에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해서 소방 심의를 받을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하나의 계단이지만 심의를 받다 보면 두 개를 이제 요구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평면에 대한 변화도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한다면 법규를 떠나서 안전한 건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 두 계단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계단이 두 개가 있어 보이는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양방향 편안이 안 되는 것이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당이죠. 발코니하고 다른 테라스 공간이 이제 각 세대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웨이로 해서 택배도 이제 되고요. 음식물 배달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확실히 확보가 되겠죠. 여기 이제 평면인데요. 거실과 식당과 주방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오픈 플랜인 것이고요. 그리고 세 면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한강이면 이쪽이 남향이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스트 텐션 구조라고 해서 토목 교량 구조에 많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강성이 좋다 보니까 기둥 간격도 넓어지고 기둥에서 슬래브가 좀 많이 돌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모서리에 있지 않다 보니 3면이 연속된 파노라믹 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강 조망과 남향이 좋긴 좋은데 막상 살려고 하면은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상형 하는 건데 앞쪽 벽과 뒤쪽 벽이 나눠져 있어서 기온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연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환기가 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대신에 층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통풍이 될 수 있는 창호의 구성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방 위치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하십시오. 타워팰리스가 환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면 개방이다 보니까 거실, 침실 이렇게 배치하다 보면 남는 것이 주방이고 주방이 안쪽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 환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계 설비로 해서 환기를 하는데 냄새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주방이 외기의 면화에 있어야지만 환기가 잘 됩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십시오. 몇 개만 보지 마시고 골고루 보셔서 주방이 외기의 면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쪽은 LDK 3면 개방 LDK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리가 비율이 높지만은 이쪽 침실 부분은 벽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단열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세대는 저기 타워에 보면은 저기 아래 돌출되어 있는 부분, 아까 제가 수변 디자인 특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한 층에 단독체만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펜트하우스를 제안드립니다. 3,944세대 조합원 분양분뿐만 아니라 추가로 알파로 펜트하우스를 제안드립니다. 펜트하우스가 16세대인데요. 펜트하우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단지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최상층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정도 있고 그리고 평면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펜트하우스로서의 면모가 있어야지만 펜트하우스인데 그런 펜트하우스로 인해서 우리 단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자금의 여력이 있어서 분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 이후에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보류지로 남겨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면 분담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유하는 현관에서 들어오면 작은 능조실이 있고 그 건너에는 인피니티 풀과 테라스가 있고 그 건너에는 한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마스터룸이 있고 이쪽에도 마스터룸이 있고요. LDK 메이드룸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인테리어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컨템포러리 생추어리가 있고요. 좀 전과 이제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정재미가 느껴지는 맞춤 정장 같은 테일러드 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느낌의 골든 아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스타일은 평형과 상관없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40평대의 골든아워를 할 수도 있고 테일러드 폼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정면, 왼쪽 파노라믹 뷰가 형성되는 이런 LDK 공간이 있는데 30평, 40평, 50평, 60평, 80평 모든 평형에 이 타입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하이그로브에서 단지 마당이 8m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공보행 통로가 염려스러우시잖아요. 그 부분은 신통기획에서는 공공보행 통로가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압구정역이 마이너스 8 레벨인데 저희는 마이너스 8 레벨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서 덕계공원에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마당은 플러스 8, 공공보행터는 마이너스 8이니까 16m만큼의 높이 차이가 나니까 입주민하고 일반인하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압구정역에서 서측으로 해서 덕계공원으로 가는 그 선상에 F&B 상업가로를 제안드립니다. 대부분이 이제 지하층에 있는데 지하층에 배치한 이유는 지상의 용적률은 여러분의 단위 세대에 할당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하이지만 이런 썬큰 가든 형태로 되어 있어서 쾌적합니다. 여기 투시도 보시면은 지하이지만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가 한남동의 고메 사구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고메 사구사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상업시설 건너편에 이제 벽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압구정역이 있고 상업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몰링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여기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덕계공원으로 해서 보행교로 해서 서울숲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문서상으로는 공공보행 통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공공보행 통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보행 통로가 이제 단지하고 지금 분리된 건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굳이 공공보행 통로를 옮겨 있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공보행 통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시에 명분을 주고 우리가 실익을 차지한다면 윈윈하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협의하면서 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바로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상황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에는 통과도로가 있습니다. 통과도로는 우리는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단지로 쪼개지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통과도로를 이렇게 분기시켰습니다. 분기해서 마을버스 정류장, 현대백화점 셔틀, 학원 차량 주차장, 정류장, 맘스 스테이션 차량 진출구를 각각 두니까 이것이 하나의 단지의 교통센터가 됩니다. 인천공항 1청사의 지하에 있는 그런 차로 사이에 이렇게 분기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일반인이 여기를 통과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통과도로를 인정하면서 서울시에 명분을 주되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역시나 윈윈이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많이 확보했고 요새 배터리 화재 사고 이제 가끔 뉴스 나오니까 걱정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떠 있는 구조물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음악호라고 미술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페이지. 평상시에는 이런 휴식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지마당도 보고 이제 한강도 볼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중앙 집중형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영장,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사우나 등 스포츠 시설이 모여져 있고요. 헬스케어 센터도 있습니다. 500인을 수용하는 올데이 다이닝이 있고 그 건너는 썬큰 가든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올데이 다이닝 너머로 썬큰 가든이 보입니다. 여기 또 이제 보시면 거울 연못이 있고 이런 파빌리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제 압구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0년 전에 풍광 좋은 동호의 절벽에 세워졌던 그런 압구정의 기억을 되새기면 오리지널 위치는 안쪽이지만 왜냐하면 여기가 매립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땐 굳이 안쪽의 오리지널 위치보다는
한강을 바라보는 이쪽이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잔잔한 호수 느낌의 동호를 은유를 하고 그 위에 떠 있는 이 뉴 압구정이 여러분들에게 이 단지가 더더욱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 이 공간은 집회 공간이기도 한데 저희는 스몰 웨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거울 연못 아래는 유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이제 빛이 이제 잔잔하게 내려가겠죠. 여기는 럭셔리 드랍존이 지하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몰 웨딩을 해서 하객을 부르시면 하객은 럭셔리 드랍존에 차를 내리시는데 위에선 빛이 은은하게 내려옵니다.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유리 건너로 한강이 보입니다. 아마 손님이 깜짝 놀라실 거고 여러분들은 으쓱하실 겁니다. 지상에는 또 이제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요. 인피니티 풀이나 이제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풀인데 실내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사용하실 수 있고요. 피트니스, 다이닝,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꼭대기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둔 이유는 내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 않지만은 예약을 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고기도 구먹고 남산도 보고 롯데타워도 보고 인천 앞바다도 볼 수 있는 그런 펜트하우스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을 여러분이 항상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제안을 드립니다. 단지가 너무 넓습니다. 한강 배치까지는 좋았는데 압구정역에서 걸어가면은 20분이 걸리고 연로하신 분은 30분도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모빌리티를 제안드립니다. 일종의 트램인데요. 여기 2개 라인이 있습니다. 압구정역에서 덕계공원으로 가는 거, 단지 내에 순환하는 것이 있는데요. 10인승 정도 되는 전기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만 만들면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덕계공원은 이제 말씀드렸고, 이쯤에는 스테이션 B에서 내리셔서 환승해서 보안게이트를 지나서 순환선을 타시면 원하시는 동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걸으면서 좀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런데 좀 비 맞기는 싫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8 레벨의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원하시는 동과 세대에 비를 맞지 않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공공보행 통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마당과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공공보행 통로에 근생상가를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1, 2단지 쪽에 400~500m 되는 상가가 있잖아요. 그 상가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같은 지원하는 시설인데 전통시장도 있고 슈퍼도 있고 분식점도 있고 문구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는데 거기에 계신 상업시설 조합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근데 저희가 그분들께 드리는 4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건데요. 자, 타임리스한 디자인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세련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을 강조하면서 수직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시선 간섭을 차단하는 기능도 있고 햇볕을 좀 줄여서 에너지도 절감이 됩니다. 테라스가 안쪽에 있는데요. 테라스가 바깥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바람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구조적인 보강도 필요할 수 있고요. 안쪽에 있어야 안전하게 여러분이 고기도 구워 드실 수 있고 편하게 명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워 매스가 매끈해야 거푸집을 올라가면서 계속 활용하면서 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럼 공사비가 적게 들고 공기가 적게 듭니다. 짧게 듭니다. 그런데 테라스가 돌출되어 있거나 할 경우에는 거푸집이 올라가면서 계속 바꿔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입주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카이라인을 보시면 75층, 60층, 67층, 60층, 30층 이런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층이 넘으면 공사비가 비싼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계동만큼은 70층이 넘어서 상징성을 갖고 대신에 다른 동은 60층, 50층, 40층, 30층 적정한 공사비를 가지면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갖는 그런 부분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한강을 비추는 비컨 맥락의 등대 이미지를
경관 조명에 적용했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들 바람길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13개 동인데 그 사이사이로 바람길이 많이 만들어져서요. 그 단지의 이제 온도를 낮추고 그러고 그럼 이제 쾌적하고 에너지 절감하는 친환경 단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2가지 남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4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업시설 조합원들. 준주거 지역에 근생시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복합의 근생, 서쪽에 F&B 가로, 공공보행 통로, 단지 전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단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에도 보안만 명확하게 된다고 그러면 슬리퍼 신고 편의점 가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가 27,00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상업시설 조합원님들이 어디를 선택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부분은 무엇이냐면 명품 백화점 또는 쇼핑몰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유는 상업시설이 많으면은 수지 분석할 때는 좋지만 분양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 사업성에도 문제 있고 청산하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대형 유통기업의 통매각을 하면 단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들이 공사하기 때문에 개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거복합을, 준주거 지역을 주거복합을 100%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대형 유통기업에게 통매각할 수 있는 이런 23,000평짜리 명품 백화점 또는 쇼핑몰을 했을 때는 5천억 이상의 개발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럼 평균 1억 이상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상업시설을 많이 배치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00평 정도는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분양을 받으시고 2만 평은 마스터리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MD 계획을 하고 임차인을 모집하고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연금 형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60평을 살고 있는데 30평이 막상 보니 40평급이고 살만하고 그렇다면 내가 종전평가액은 좀 비싸게 된 부분을 조금 싼 거를 하니까 차익이 남잖아요.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운용을 직접 하셔도 되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재건축 연금에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중요합니다. 사업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공사비인데 저희가 이건 사실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그냥 보면 잘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공사비하고 건물을 바라보시면 얼추 느낌이 옵니다. 어떤 건물이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고 덜 들지. 만약에 건물이 요철이 많거나 봉수가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타워크레인도 당연히 받을 거고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은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판단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단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지하 굴토량도 좀 줄어드는 것이겠죠? 예, 다음. 저희 해양건축은 당선이 되면 여러분들의 조합원 선호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평형, 원하는 주차 대수, 한강 조망이나 향에 대한 조건을 저희가 받아서 재정리를 해서 정비계획안을 만들 겁니다. 저희가 많이 만나보니까 평형을 바꾸고 싶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60평인데 30평 가고 싶은 분 계시고 단지가 아름다우니까 30평인 분이 돈 더 내서 50평 가겠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조합원 선호도 조사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 안, 배치 계획과 디자인을 토대로 해서 저희의 기준안을 보고 평형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면 아주 완벽한 여러분의 설계안이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건축은 압구정이라는 장소, 대한민국 리더인 여러분, 500년 역사를 갖는 이 장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설계 지향점을 설정했고요. 그 지향점에 맞는 모범 답안이 하이그로브 압구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실이나 식당에서 한강을 보는지 남향인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방이 외기에 면하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잘 살펴보셔서 저희 안도 잘 보시고 상대 사안도 잘 보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